나중에 또 얘기해볼게요. 끝나고 그걸 지금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14번부터 가보죠. 잠깐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잘 잡히고요. 자, 설레네요. 진짜 추석 좀 지쳤었는데 진짜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진짜 추석 때 막 밀려났던 넷플릭스 시리즈 다 봐야지 막 무슨 뭐 게임 뭐 난이도 어떤 걸로 설정하고 다 깨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에 물론 그 일할 것도 많긴 하지만 학교에서 추석 생각하면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막 키가 그러니까 욕망의 항아리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주 오늘 출근하는데 차들이 그렇게 끼어들 수가 없어. 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갖고 하여튼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F하고 G가 다항함수란 정보까지만 있지 몇 차란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등식이잖아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든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좌변, 우변이 일단 뭐 3차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간 똑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차수 논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F를 N차라고 했을 때 G는 몇 차일까요? 그쵸, N-1차죠.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니까 2n-1차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얘네 차수 차이가 하나고 그러니까 얘네 곱한 거는 차수가 이제 홀수 차수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F가 2차면 1차, 3차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각각 몇 차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fx가 1차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빵차 상수함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좌우변이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3차고 저기는 1차기 때문에. 상등식은 좌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안 되고 얘가 3차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2차고 얘가 1차죠. 어. 3차 1, 3차 2차 3차식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예, 예. 그게 아니라 누가 3차라고 했어요? 요거 3차? 선생님이 F2 밑에다 3차라고 두 개 곱한 게요. 아, 예. 두 개 곱한 게.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게 3차가 되려면 얘가 2차고 얘가 1차여야 되잖아요. 얘가 2차고 얘가 1차면은 여기 오른쪽 3차식이고 얘는 곱해서 3차식 나오죠. 3차식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곱한 거 3차, 각자 2차, 1차. 5차 한번 해볼게요. 5차가 되려면 얘가 3차고 얘가 2차여야 되죠. 그럼 좌변은 5차인데 3차하고 2차면 우변이 5차가 될 수가 없죠. 앞으로 차수가 더 올라가면 또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되는 게 요거 하나입니다. 내가 저 차수 논리를 얻은 정보가 F가 3차, F가 2차고 G가 1차, 미분한 1차 이렇게 한 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해지는데 3차식은 개수가 총 몇 개죠? 빵차, 1차, 2차, 3차 개수가 4개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 비교법 하면 관계식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조건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얘는 그거 미분한 거니까 2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그리고 저 양변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양변 개수 비교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개 곱하면요. 2a의 제곱 x의 3승이고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ab에다가 2ab니까 3ab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x의 항 비교해 보면 2ac랑 b제곱, b제곱 2ac의 x 이렇게 되죠. 네, 맞나요? 그리고 상수항이 bc 이렇게 되는데 걔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우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자, 8은 요거 독고다이. 그 다음에 저기 fx의 2차 항 요거의 2차 항 이렇게 만나서요. 2차 항은 a-8의 맞나요? a 플러스 a-8의 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 봐볼까요? 자, 2a 플러스 b에다가 2 더한 거니까 2a 플러스 b에다가 2를 더한 게 1차 항. 상수항은 b 더하기 c 빼기 1이죠? b 더하기 c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개수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금방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걸을 타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a가 2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a가 2일 때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6b고 여기가 6이니까 b는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a가 2고 b가 1이니까 여기 1 플러스
플러스 4C 4C가 4, 5 얼마가 나오죠? 7이 나오게 되나요? 1 플러스 4C가 여기 4, 6, 7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계산 검토 좀 해봅시다. 두개 곱한 거 2ax 2a 제곱 x 3승 2ab ab 3ab 2ac b 제곱 그다음에 bc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 3차 8x 3상 유일하고 그다음에 2차 a-8 그다음에 1차 2a 플러스 b 플러스 2 그다음에 빵차 b 플러스 c 마이너스 1 다 맞습니다. 근데 숫자가 좀 깨끗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a가 2일 때 6b b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4c 요건 1 똑같고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2니까 여기 6이고 여기가 6 이렇게 나옵니다. 5 맞나요? 자, 6에서 그쵸, 5 나오죠? 그럼 c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c가 1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C가 1이면 B는 B랑 같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이상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거 잠깐 봐볼까요? 자, 구하는 게 FE 더하기 G를 구하는 건데 FE가 지금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요. 자, G는 2A 플러스 B예요. 그거 더하는 거, 즉 6A 플러스 3B 플러스 C를 구하는 건데요. ABC가 지금 여기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10이 나오거든요. 1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10이 나오죠. 이렇게 찍고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격 조건이 없는데 답이 나와버렸잖아. 그리고 시간 남으실 때 A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온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대입해서 쭉쭉 B 나오고 C 나오고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성립되면 얘를 동시에 성립 못 시키는 그 마이너스 2가 그런 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모순점을 찾아보시는데 만약에 실전이었다면은 일단 답 나온 거 체크하고 어차피 적당히 답 같은 거 체크를 했으니까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둘 다 결국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둘 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일단 보통 복수 정답으로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둘 다 만약에 다 답이 되면은 이렇게 보기로 하나만 주고 그러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두개 가능한 두개 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절대 저렇게 그러니까 답이 예를 들어서 10도 나오고 8도 저기 10도 나오고 15도 나오는데 15를 보기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자, 그 다음에 16번을 봐보면요. 16번도 계산이 조금 그런데요. 15, 16번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한 문제는 저기 앞에 있었나? 앞에 있구나. 내가 말한 문제는 그 12번이거든요. 평가 정리. 일단 이거 다 하고 저 12번 돌아가 볼게요. 16번은 이 기하학적인 상황을 식을 뽑아내서 문제 읽어보면은 그 이 큰 원의 넓이를 S1, 그다음에 작은 원의 넓이를 S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당히 이제 좌표를 줬어요. 그 B의 좌표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T의 좌표도 나와 있습니다. T, 루트 T. 그러니까 여기 2 더한 거고 루트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좀 빌려올게요. 여기 P가 T, 무슨 T였죠? Q가 저기 B가 자, 공화 EQ T 플러스 2 루트 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루트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2 루트 T 자, 이렇게 조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는 구하는 게 여기 T3은 그렇게 된대요. 자, 보시죠.
이 큰 원의 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 자, 요점의 좌표를 알아요. 여기가 그리고 아까 이제 2였습니다. 2. 자, 보시면요.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왜죠? x는 2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 자체가 x축의 수직이죠? 근데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수직이에요. 자, 어떤 현에 대해서 그 원주각을 이제 이렇게 했더니 수직이 나온다라는 건 그 현이 뭐다? 지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가 2이고 y좌표는 그러니까 일단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야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좀 알 수가 있을 걸로 보여요. 원의 방정식은 네, 원의 방정식 없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얘가 수직 관계라고 조건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0이랑 2,0이랑 이 P하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 AP의 기울기가요. T-2분의 루트 T-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T-2분의 1이 기울기로 나와요. 이 녀석이랑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죠? 네? 야, 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기울기를 가져야 될 거고 L은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P점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x-t 플러스 루트 t-2. L의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세울 줄 아시죠? 음.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 y 값 어떻게 구해요? 아래 y 값이 요 길이잖아.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기 싫지만 이 정도 계산은 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선입니다.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넣어주면 t-2고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y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루트 t-2로 묶이고요.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주면은 t-2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요게 이제 누구의 길이죠? AR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몇을 대입할까요? 0을 대입해서 그 X 값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루트 T-2 지금 T가 딱 봐도 X가 2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약분되고 자, Y가 0일 때 T-2 약분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몇이 나오나요? T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AQ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AQ의 길이는 이 T 플러스 1에서 2를 뺀 거니까 T-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준비가 다 끝났죠? 자, 원래 이 문제가 조금 족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이제 지름의 제곱이잖아요. 빗변의 제곱. 자, 그럼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지름은 2R이죠. 그거를 제곱하면 4R 제곱이죠. 그럼 내가 그 빗변의 제곱을 몇으로 나눠야 반지름의 제곱이 될까요? 네,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일단 피타고라스를 쓴 다음에 4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S1이 될 거예요. 그 S1을 표현을 해볼게요. S1은 바로 이제 분수로 구하는 거로 연기시켜 볼게요. 어딨나요? AQ, AR의 제곱. 자, 그러면은 T-1의 제곱 더하기 저희 제곱하면 T-2 그 다음에 T-1의 제곱해서 더한 거를 4로 나눠주면 R제곱이 되고 파이를 곱해주면 S쪽의 넓이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공통인수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T-1의 제곱으로 묶이면 얘가 1이고 얘가 T-1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T-1의 3승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괄호를 2개나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녀석을 구할 건데요. 내가 P점을 알고 있잖아. 그다음에 B점을 알고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BP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B가 원의 중심이거든요.
P가 이제 원 위에 한 점이거든요. 두 점 사이 거리하면 원이 반지름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근데 그 반지름의 제곱을 또 써줄게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4 더하기 그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2의 그거의 제곱이 바로 반지름이고, 거기다가 파이를 곱한 게 넓이인데, 내가 여기다가 뭘 추가로 곱해줘요? 문제 설정상 t 3승이 추가로 곱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t를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분 작업 들어갑시다. 자, 파이 약분 되고요. 여기는 번분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4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그 이대로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켤레를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를 곱했던 거 기억나죠? 조금 개같이 생겼지만 그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전개하시면은 각각 제곱하면 t하고 t-2 나와서 2t-2가 나오는데 2t 플러스 2가 됩니다. 거기는 4랑 만나서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건 나중에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t 제곱 마이너스 2t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2를 한 번 더 뺄게요. 2를 빼주면은 t 플러스 1 빼기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2t고, 밖에 뭐가 있었죠? 4가 있었는데 2랑 만나서 8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 좀 이어서 쓸게요. 자,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켤레를 곱하면. 그거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에서 얘를 빼주면은, 자,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이 위에 계산 과정이 다 필요가 없어서. t제곱은 사라지고요. 2t에서 이제 마이너스 2t를 빼는 거니까 4t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자, 분모는 이렇게 돼요. 여기 8이 있었고, 아까 t 3승 곱한 거 있었습니다. 자, 근데 분자가 관건인데, 자, 분자는 t-1의 3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거의 플러스 형태를 곱한 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이 녀석을 이제 곱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다? 근사화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4승이니까 4승 밑으로 다 꺼져, 그다음에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고 t니까 이거 2t가 되고요. t 3승이니까 결론적으로 분자는 4t 3 저기 어 아, 2T네. 예, 2t 4승이 됩니다. 여기는 16t 4승이 되죠. 아니 저기 32t 4승이 되죠. 예, 그래서 그 개수 비교하게 되면 16분의 1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고 뭐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숫자가 좀 들어오지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면에서 저게 숙련돼 있지 않으면 계산 실수 나오고 막 얼굴도 화끈거리고 좀 그럴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에서도 저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12번 말고 특이였고요. 15번을 했나요? 네, 15번을 봐볼 건데 맞아요. 문제를 읽어보죠. F하고 G가 둘 다 연속함수예요. 우리 연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말은 다들 어, 값으로 네. 그러니까 화살표를 등으로 상관해도 상관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쵸? 간단히 우리끼리 용어로 얘기를 하면 네, 잘 기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G의 그래프예요. G는 이렇게 연속이긴 한데 가운데 꺾여 올라가져 있는 이런 녀석이죠.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봐볼까요? G가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x가 1로 가까워지는 이 극한 파트에서 fx는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 있어야 될까요? 이거 했던 거거든요. X-1이라는 자, 한 개. 네. 그러니까 우리 진리표를 세워봅시다. 천천히. x-1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저거 어디로 가버리나요? 무한대로 가죠. 절대 안 되죠. 1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한 개 있으면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죠? 0이 아닌 상수로 가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꼭 2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x-1이 한 개라는 거지 나머지 인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니까. 그럼 x-1이 두 개 이상이 있어요. 분모로 0으로 가는 그 영인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여기 x-1가 5승 이렇게 있어요. 어디로 가요? 그럼요. 예. 분모 약분되고 0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음. x-1이 인제 한 개 있다라는 거를 인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인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뭐 2 차인지 3 차인지 4 차인지 몇 차인지 모르니까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럼 봐 볼게요. 저렇게 나왔는데 x가 1이 아닐 때 뭐 1이 아닐 때 뭐 요런 게 나오게 되고요. 아,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지금 인제 그 G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x가 1이 아닐 때 요렇게 3이 1 보다 클 땐 3이 나와야 되고 0 보다 작을 때는 약분되고 나서 1이 나와야 되고 뭐 요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얘가 몇 차라도 저런 상황은 가능하니까. 이게 일단 F1은 0이 맞습니다. 왜냐면 1이라는 저기 인수가 하나 있어야 되니깐요. F'이 1이 2분의 3 이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죠. 네네. 마지막 디귿이 F' 0이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죠. 여기다 메모를 좀 해 볼게요. F' 0이 1이다. 요거였죠? 그다음에 니은이 F' 1이 2분의 3이다. 요거였습니다. 자, 요거를 판단해 볼 건데 근데 이 gx는 그래프를 보고 내가 식을 쓸 수가 있네요. 1보다 클 때 gx가 3이죠. 그다음에 1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1이고요. 그다음에 그 x가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 y절편을 1로 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저렇게 쓴 건데요. 그러니까 fx에 따라서 1보다 클 때 3이라는 적이 되기 위해서 fx의 차수 논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풀게 되는데 다른 학원자는 fx 약분되고 나서 지금 연속함수 fx 무언가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약분되고 나서 무언가를 0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0하고 1 사이일 때는 다 이제 1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0하고 1 사이에서 2x 저기 나와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힌트가 되는 건데요. 차수가 fx는 몇 차여야 될까요? x-1이 하나 약분되고 나서 1차식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이제 fx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네,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x가 1이 아닐 때 애들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쓴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서요. 그래서 이제 x가 1보다 클 때 이제 그 3이라는 상수함수를 갖고요.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g가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가져요. 그걸 만족시키면서 또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런 1차식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잠깐 이거를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x가 1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질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fx를 설계를 해 보자라는 거죠. 어, 자, 그럼 fx도 구간함수가 이제 되어야겠네요. 음. 자, 오케이 해 보겠습니다. 내가 fx가 저게 일관된
구간함수가 아닌 함수로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요. x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나오죠? 1보다 클 때 지금 gx가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기 위해서 fx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x-1 하나 있고 약분되고 나서 여기 원래 이제 2가 있잖아요.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요거. 저 식을 봐봐. gx가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에서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x-1분의 2에다가 어떤 식을 곱하면 3이라는 고정 상수함수가 나오겠냐고요. x-1에다가 이 2분의 3 요거일 거 아니에요. 이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똑같은 거 지금 두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려면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어떤 식을 가져야 될까요? 2분의 1 x 마이너스. 네, x-1을 상쇄시켜 주고 2를 상쇄시켜 주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x가 이제 1일 때만 지금 제끼고 다 해놨어요. 이렇게. x 마이너스 1도 들어가요. 아, 잠깐. 자, 요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게 gx인데 뭘 곱해야 2x 플러스 1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 x-1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를 없애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갖고 fx 판단해 주시면 돼요. f1은 0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x가 1일 때 해주면 되는 건 근데 이제 f가 연속 함수니까 내가 1보다 큰 거에서 1을 대입해도 써도 되는 겁니다. 연속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판단해 주셔도 돼요. 맞고요. f'1이 2분의 3이다. 자, 여기서는 2분의 3인 게 보이죠?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4x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그러면은 1에서 2분의 3 저기 니은이 맞거든요. 1의 오른쪽 다시 한 번만 해보죠. 1의 오른쪽, 1의 왼쪽. 1의 왼쪽에 g는 1분의 2, 2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저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해주고 거기다가 2x 플러스 1 똑같이 나오죠. x 마이너스 x 나오죠? 이게 4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다 1을 대면 2분의 3이 나오죠. 네,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0 여기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저거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미분은요, 기본적으로 극한이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에 fx-1 자, 얘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f'1로 대체가 가능한 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f가 만약에 미분이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얘는 그 극한으로서 남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봐왔던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then f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 정보를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모를 때.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됐어요. 음. 원래 F 프라임 1 말고 그 왼쪽에 있는 거. 네, 그쵸. 모를 때 저렇게 써야 되는 거 맞고, 예, 답변 잘해 주셨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미분 계수라는 건 이 리미트 계산에서의 저기 좌극한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미분 계수라는 건 여기서의 우극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을 모를 때 극한의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꼭 F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만 텍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요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게 이제 미분 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F'1이 2분의 3이라는 표현이 연속함수란 말만 나왔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저렇게 판단 안 하셔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도 F1은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s 빼기 f1. f1은 어차피 0이니까요. 유령처럼 그냥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x를 1로 보냈을 때 지금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이 리미트 x를 1의 오른쪽에서 보내든 리미트 x를 1의 왼쪽에서 보내든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fx가 사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구나. 아, 저렇게 판단해 줘야겠다. fx가 구한함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2분의 3이다. 네네. 어, f 프라임 1인데 이게 왜 3으로 간다라는 기억이 나지? 그래서 f 프라임 1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왜 3으로 가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거 원래 이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극한 어디로 가야 되나요? 3으로 가야지 G가 연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수를 양변을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이 2분의 3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구간을 나눌 필요도 없이 x가 1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2분의 3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G가 연속함수라는 그런 문제 전제 조건에 모순이 안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F1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생겼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미분계수의 모양에 해당하는 그 극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한은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2분의 3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분 가능성의 여부를 다른 데서 살필 필요가 없이 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F'1이 2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이것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G를 연속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F1도 0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F가 연속이 아닐 때는 1로 가까워졌을 때 F가 0으로 가까워진다. 요거인 거죠? F가 연속이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던 겁니다. 이거 내가 카톡 사진 찍어준 그 문제 기억나시죠? 네. 예, 예. 자,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녀석의 극한의 결과가 1로 보낼 때 3이 나와야 되거든요. G를 연속으로 만들기 주기 위해서. 근데 F1이 0이니까 요거를 이제 식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양변은 상수니까 상수를 이제 가산성을 이용해, 이제 배수성 이용해서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에 해당하는 극한이 2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이 2분의 3으로 존재해야만 G가 연속이 되는 거에 모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걸 내가 뭘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음, 그러면은 12번만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12번은 이제 저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평균값 정리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s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2b-a의 최소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에서의 함수값을 줬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미분 계수를 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분 가능하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연속 프리패스죠. 그래서 내가 이 도함수를 어떤 평균 변화율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되고 마침 F1이 있고 F2에 대한 물음을 던졌으니 1하고 2 사이에서 생각해봐. 여기 전체에서 다 싹 다 미분 가능 연속이야. 그럼 1하고 2 안에서도 그거를 부분 조각 케이크를 낸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 연속이죠. 1하고 2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쓸 수 있죠. 그래서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을 하면 즉 다시 말해서 평균 변화를 구하게 되면 그걸 만족하는 1과 2 사이에 F'C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긴 1이고요. F1은 4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F2 빼기 4로 그 C에 대해서 F'C를 대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에 다 성립이 해야 되니까 C일 때도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F2 빼기 4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걸 정리하게 되면 F2가 1부터 7 사이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내가 어디서 이거를 이제 붙들고서 어제 조금 막 씨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1하고 7이니까 그냥 그 저거 2b-a 하게 되면 답이 13이 나오긴 하는데 최소값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맞춰보면 그 최소값이라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A, B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골랐다라는 말이잖아, 통상적으로. 값이 하나만 있을 때도 걔를 최소라 부를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숫자 카드가 3 하나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의 최대값도 3이고 최소값도 3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구태여 최대 최소라는 거는 그냥 값이 여러 개가 가능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구간이 1하고 7 말고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저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1과 7 사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1과 20 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꼭 맞는 옷을 만들어준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난 그 생각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 때 x-1과 x-3의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x가 1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답을 내잖아요. 1하고 3 사이가 이제 이렇게 답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어떤 x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의 x에 대해서 1과 3 사이 있는 애에 대해서, 저 녀석은 0하고 100 사이에 있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 말에 아다르고 어다른 거 잘 들어보세요.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0하고 100 사이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로 얘기했을 때 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쵸? 99 넣으면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아다르고 어다른 걸 구분을 해보세요. 어떤 이 녀석의 필요 조건으로서 이 x를 가리켜서 이거 사이에 있다라고 더 큰 범위를 얘기하는 말 자체가 틀리진 않지만 어떤 방정식에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는 얘하고 딱 맞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때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거는 요렇게 가는 것과 요렇게 가는 거의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돼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말 자체가 틀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종윤이는 나이가 20살 이하이다 라고 얘기한 거랑 70살 이하이다인 거랑 둘 다 참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화살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종윤이의 이제 그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뭐 18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방정식의 해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요구를 하고요. 그냥 명제 참거치수 얘기할 때 이제 요거를 하는 건데 선생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선생님들의 말이 틀렸다고 봐요. 내가 혼자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만족할 때잖아요. 이 만족할 때는 말이 없으면 나 조건이 없었으면 선생님들 말이 맞아.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E가 1하고 7 사이가 된 거는 맞는데 1하고 7 사이에 있는 애를 0하고 100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좀 범위가 정확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란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라고.
근데 얘가 7보다 조금 초과해서 7.00001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위배하게 됩니다. 왜냐면 7이 딱 임계점인데요. 자, 잘 보세요. 그거 중요하니까. FE가 예를 들어서 7.00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하게 되면은 3.001이거든요.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F'C가 3.001인 C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 조건을 보시면은 그 어떠한 F'X도 3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종합하면 저 만족할 때란 말이 없거나 나 조건 자체가 없었으면은 1하고 7 사이에 있는 것을 더 넓은 범위로 얘기한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EB-A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그 B가 작고 A가 큰 딱 맞는 걸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 딱 맞는 걸로 일치를 고르게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 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 조건과 만족할 때라는 조건을 비춰 봤을 때 어차피 얘네를 더 넓게 하게 되면 만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최소라는 말을 구태여 쓴 게 사람을 괜히 혼란시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고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고 피곤했는지 곧 죽어도 저 최소값이란 말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한 명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넘겼는데 근데 이게 내 말이 맞아요. 만족할 때, 나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구간이 선생님들 말씀은 1 말고 0하고 8도 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최소니까 얘로 생각해야 된다 그 논리인데 0하고 8은 안 된다고요.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요. 예. 어제 좀 짜증났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